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없으니까 나는 좀 정원 선생님하고 둘이 마주보면서 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둘이서 막 쳐야 되니까 그렇지. 누구 한 명 있으면은 그렇지, 한 명 그렇지. 얘기하고 있는데 난 살짝 숨이라도 쉬는데 그래서 좀 빈자리가 더 느껴져서 그랬어요. 나는 오늘 근데 또 시강쌤 온다니까 내가 오늘 좀 쉬어볼까? 어허, 참. 아니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유튜브 자체로 쉰다 막 이러시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오늘 여기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은 제가 또 일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여의도에 있는 물결이라는 심리상담 센터예요. 네. 셋강역 근처에 있는데 너무 마담하고 좋아요. 좋죠. 너무 좋아요. 오는 길에 보니까 벚꽃도 피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은행. 오. 어마어마해. 가을에 또 한 번 더 봐야 네. 되겠네요. 꽃 보러 오세요. 꽃 보러 오세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만들어 갖고 온 사례는요, 연애할 때 남자가 말이 없어지는,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남자가 왜 갑자기 말이 없어져? 잘 사귀더니 왜 이제 말이 없어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고민인 거죠. 상당히 많아요. 원래 말이 없었던 사람인 거야? 아니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거야? 아, 원래 사귈 때까지는 말이 있었는데 사귀니까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건 연애 전에는 말이 많았다가 관계가 진전이 되니 무뚝뚝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힘들겠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말이 그렇지, 없었으면 그렇지. 그런가 보다 하고 괜찮은데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을 때 도중에 말이 없어지면 뭐지? 왜 문제냐면 말 많고 막 재밌으니까 내 이상형이고 내 스타일의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만나니까 말이 없어. 말도 못 꺼내게. 심지어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해. 무뚝뚝하면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사귀니까 말이 없어지지? 그러면 사귀기 전에 사력을 다한 어떻게든 사귀어보려고 사력을 다했다. 아니 근데 그런 게 남자 입장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를 봐도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 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물들도 막 자기 잠기를 구애 활동할 때 하잖아요. 나도 뭔가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막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귀기 전 꼬실 때 온갖 재능이 다 나오고 그리고 사귀고 내가 나니까 이제 없는 사귀어야 거야? 되는데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남자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귀고 나면 조용해지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너무 극단적인가 봐. 적당히 줄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사력을 다해가지고 소진됐나 보네.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니 그 노력을 감사해야 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 이 사람이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나랑 사귀려고 노력을 다 했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에 지금은 이제 그걸 알아주자, 받아주자. 근데 그냥 말이 없어지는 괜히 그냥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겠죠. 마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을 안 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서운함? 서운함을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삐져서? 그럴 수도 있죠. 남자도 삐질 수도 있죠. 삐져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상호작용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별로 이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하면 내가 말하는 게 별로 해도 효과가 없구나. 그러면 또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말 안 하는 사람의 진짜 이유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진짜 남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 던졌는데 여자가 그거에 대해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신말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인데 뭐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럴 걸 수도 있어. 뭐지? 감정 표현인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게 막혀서 그 표현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아까 그 감정 표현이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자는 그거를 꼭 그게 여자 남자를 구분하진 않지만 밥 먹었어가 다른 말로 들리는 거죠. 밥 먹었어를 사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기 전에 그런 것을 먼저 챙겨주기를 바랬던 건데 그게 아니라 밥 먹었어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나를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는 건가? 남자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는 그 말을 원하지 않았었다는 거군요. 남자가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여자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심정도 나는 조금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여자를 계속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뭘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 근데 아까 정쌤이 말했었던 것처럼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를 좀 생각해서 물어보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밥 먹었는 말밖에는 나한테 물어볼 말이 없어? 이런 식의 대답이 좀 나오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에 대한 표현을 좀 잘 못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해서 되게 좋든지 아니면 그걸 계속해서 뭘 얻을 게 있든지. 근데 남자가 원래는 말을 꽤나 하던 사람인데 남자가 갑자기 사귀고 나서부터 말수가 줄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장난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난 이제 이 사람 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라는 안심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싫어진 것일 수도 있어. 심각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싫어졌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말을 해도 뭔가 통하지 않거나 얻어지는 게 없거나 내가 말을 하는 건 뭔가 내 입장에서 노력하는 거였는데 그게 별로 관계 개선이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걸 점점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지 않을까. 그냥 저는 잠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대화의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질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접촉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의 그렇죠. 질. 막 이렇게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빛 교류, 말 한마디에 충만함도 느낄 수 있는 건데 질문하신 분은 뭐랄까 질이 아닌 양만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에게 어떤 감정에 대한 질문들을 좀 했었어야 됐나요? 그런 질문이 오히려 더 관계를 막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이 또 많아지면?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런 거여도 소통이 되어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광정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계의 질, 접촉이라던가 눈빛 교류라던가 이런 분위기로 충분히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런 질문 폭탄을 맞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관계가 막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무슨 일에 기분 안 좋아 보여? 기분이 어때? 안 좋아? 뭐해? 막 이런 이야기가 감정이 더 남자로 하여금 말을 안 하고 싶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게 문제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타이밍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짜증나서도 얘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오히려 시간을 좀 두고 좀 기다렸다가 물어보면 그때는 나도 좀 정리가 돼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 그거 자체보다도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상담 안에서 우리 상담자들이 어떤 질문의 방식이라든지 대화 스킬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사실 상담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른 느낌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네. 관계적 대화, 목적적 대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과 네. 정말 이런 관계 어떤 정보 교류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방식과 네. 그냥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 야, 너 밥 먹었어? 나 부대찌개 먹었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남자들은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 그런 어떤 정서가 개입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프로답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관계적 대화를 하는 방법 자체를 남성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두 분의 언어 차이의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그 네. 말이 없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 내담자의 아픔은 뭐고 이 내담자가 결국 어떤 거를 바라고 있는지를 찾게 해주는 거.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연애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재미있고 위트하고 이 분위기를 잘 이끌었던 남자친구가 사귀고 나니 너무 조용해져서 이제 고민인 이런 경우에 남자친구가 말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내가 왜 이게 신경이 쓰이고 이게 불편한지를 좀 알아보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근데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좀 누구와도 이야기를 좀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직접 못하면 거울을 보면서라도 너는 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너는 지금 어떤 자들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맞아. 근데 나는 이분도 알지. 아마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매번 느끼는 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남자친구가 말이 없어지는 것 같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아마 알고 있는 답들이 있을 있다고 거야. 생각해요. 그렇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아는데 그 네, 이후로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답을 좀 명료화 시킬 필요가 있네. 지금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